궁궐안 아직 하늘이 검푸를 때 전하 기침 시각이옵니다. 내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조금만 더. 그렇다. 조선의 왕도 아침잠이 많았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허락되지 않는다. 내관은 다시 더 크게 외친다. 전하 초강이 한 시진 후이옵니다. 왕은 결국 몸을 일으킨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에서는 잡냄새가 풀풀. 그런데 방문이 열리는 순간 12명의 내관과 상궁이 일제히 허리를 굽힌다. 전하 문안 드리옵니다. 왕에게는 익숙한 하루의 시작이다. 세수를 마치고 왕에게 다음 순서가 찾아온다. 매화틀, 요즘 말로 하면 병이다. 왕은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다. 정해진 나인이 매화틀을 들고 대기하고 있고 왕이 볼일을 마치면 의관이 직접 확인한다.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형태는 어떤지. 전하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다. 왕이라 해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전하, 오늘은 조금 무르신 것 같사옵니다. 드신 것이 맞지 않으신 듯하니 오늘 저녁수라는 미음으로 올리겠사옵니다. 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임금인 나는 이 짓을 평생 해야 하는구나. 아침 수라상이 들어온다. 12첩 반상, 국, 찌개, 구이, 조림, 나물, 장아찌, 젓갈. 그런데 왕의 눈이 한쪽에 멈춘다. 저 구석, 시래기 된장국. 저것만 가져오너라. 상궁이 당황한다. 전하, 그것은 수라간 나인들이 먹으려고 가져오라 하였다. 잠시 후 왕은 시래기 된장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마신다. 눈을 감는다. 표정이 처음으로 풀린다. 어린 시절, 세자 시절. 몰래 빠져나가 궁궐담 밑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다. 맛있구나. 아무도 감히 웃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 어린 나인 하나가 입술을 꾹 깨문다. 조식을 마치고 경연이 시작된다. 신하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 들으면 고귀하지만 실상은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오늘의 주제는 세금제도 개혁. 영의정이 입을 연다. 전하, 신의 소견으로는 종래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민심에 이롭사옵니다. 왕은 속으로 끓어오른다.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왕이 아니다. 자기 가문 땅에 세금 매기기 싫은 것이지. 하지만 대놓고 말할 수 없다. 왕이 신하에게 당신이 틀렸소라고 하는 순간 다음날 상소가 빗발친다. 조정이 뒤집힌다. 왕은 고립된다. 그래서 왕은 빙 돌아간다. 경의 말씀이 일리 있소. 다만 성종대의 전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소? 영의정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전례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왕은 내색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든다. 권력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경연이 끝나고 잠시 후 내관이 귀띔한다. 전하, 수계마마께서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왕의 눈썹이 올라간다. 의관을 보내라. 이미 보냈사오나 전하께서 직접 행차하시기를 바라신다 하옵니다. 왕은 잠시 침묵한다. 수기가 편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어젯밤 왕이 다른 처소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안 가면 수기가 섭섭해서 울고 그 소문이 중전 귀에 들어가고 중전이 냉담해지고 대비마마가 불러한 소리 하신다. 가면 어젯밤 승은을 입은 귀인이 심통을 낸다. 왕은 하늘을 본다. 가자. 수기의 처소에 들어서니 수기는 언제 아팠냐는 듯 환하게 웃는다. 전하, 어인일로 오셨사옵니까? 어인일이긴 네가 불렀지 않느냐. 왕은 미소를 짓는다. 영의도 실력이다. 그대가 보고 싶었소. 수기가 수줍게 고개를 숙인다. 왕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것도 나라실이다. 조선왕조실록 숙종대 기록에 의하면 왕이 어느 후궁의 처소에 들었는지는
승은 기록으로 남겨졌고 이것이 후궁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숙종 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이 대표적이며 실록은 후궁들 사이의 감정 싸움이 결국 조정의 당쟁과 맞물려 나라 전체를 흔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밤이 깊었다. 오늘 밤 어느 처소에도 들지 않겠다는 왕의 선언에 궁이 살짝 술렁였지만 왕은 개의치 않는다. 촛불 하나를 켜고 왕은 혼자 앉는다. 상소문이 산처럼 쌓여 있다. 다 읽어야 한다. 다 읽고 답을 써야 한다. 붓을 드는데 손가락 마디가 시리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촛불이 일렁인다. 왕은 문득 멈춘다. 잠시 후 왕은 다시 붓을 든다. 그리고 상소문에 쓴다. 윤, 허락한다. 또 한 장. 불윤, 허락하지 않는다. 또 한 장, 또 한 장. 새벽 2시가 넘었다. 촛불이 깜빡인다. 왕은 잠깐 촛불을 바라본다. 손으로 바람을 막아준다. 꺼지지 마라. 조금만 더. 조선의 왕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경연을 하고 신하들과 싸우고 후궁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밤늦도록 나라의 일을 처리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아프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다. 나라 전체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승정원 일기는 총 3240, 3책에 2억 4천만 채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사료다. 여기에는 왕의 하루하루가 그 숨소리까지 담겨 있다. 밥을 얼마나 드셨는지, 잠을 제대로 주무셨는지, 오늘 기분이 어떠하셨는지. 그 기록들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가장 자유롭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용포 안에는 그냥 사람이 있었다. 과인이 가장 부러운 것은 경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어느 왕이 신하에게 했다는 진짜 같은 이야기.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전하께서 외로우셨다. 오늘 전하께서 자유롭고 싶으셨다. 그런 감정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감정은 역사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야 했던 사람, 혼자 밥 한 끼,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 좋아하는 마음조차 전략적으로 숨겨야 했던 사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를 그리워했고 가끔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용포 안에는 그냥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위인을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 위인 안의 사람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